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드디어 외국인 타자 계약 소식이 떴습니다. 에스테반 플로리어 선수 거의 근 한 달 동안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국은 이 플로리어 선수가 오게 됐습니다. 플로리어 선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난 시즌 끝나고 일본 진출 가능성까지 이렇게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장래가 촉망받는 유망주였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2024 시즌에 굉장히 좋지 않았죠. 한 번 더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한국 리그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선수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외야수입니다. 중견수예요. 중견수 수비가 가능한 선수고 내년에 아주 높은 확률로 중견수 포지션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중견수 수비가 가능한 자원을 하나이글스에서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경문 감독이 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투 좌타고요. 신장은 186cm예요. 97년생이니까 내년에 28세가 되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젊은 선수고 지난 시즌에 요나단 페라자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었잖아요. 그냥 젊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다면 플로리얼은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었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유망주 랭크에서도 막 상위권 이렇게 오갔던 선수예요. 2015년도에 아주 어린 나이에 국제선수 자유계약으로 양키스에 입단했던 선수입니다. MLB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또 빅마켓인 양키스와 함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양키스에서 기대했던 만큼 성장을 하지는 못했죠.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했으면 KBO 리그에 올 이유가 없죠. 성장을 못해 줬기 때문에 하나이글스에 올 수 있었던 레벨의 선수가 된 거고요. 뭐 기대만큼 성장을 한국에서 한화이글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는 빅리그 경험도 나름 있고요. 2020년에 코로나 시즌이었잖아요. 단축 시즌이었죠. 메이저리그 그때 이제 데뷔를 했었고 메이저리그 통산 84경기를 뛰면서 타율은 1할 9푼 1이고요. 홈런 4개, 도루 8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높은 확률로 김경문 감독이 원한 픽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리가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80-20 스케일에서 주로 스피드 툴에서는 70점 받을 정도로 70이면 거의 리그 전체 다 통틀어서 최상위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른 선수를 선호하고 중견수 수비가 좋은 선수를 선호하는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이 플로리얼 선수를 원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정말 빠른 선수예요. 그리고 운동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견수 수비 범위도 넓습니다. 수비를 아주 안정적으로 막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수비 범위도 넓기 때문에 작년에 페라자 왔을 때 막 마이너리그 레벨에서도 수비가 의문부호다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렸던 것에 비하면 이 선수는 제 생각에는 KBO에서는 중견수 수비 무난하게 잘해줄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라자와 비교하면 주력, 수비력은 비교가 불가다. 근데 이제 주력에 비해서 도루 센스가 막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아무 때나 막 뛰고 싶을 때 막 뛰는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운동 능력 믿고 조금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나 이런 트리플 A에서의 포수들의 송구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KBO와 그것을 비교했을 때 KBO에서는 도루를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한국 투수들이 킥모션도 빠르고 뭐 견제 동작이 좋은 건 맞는데 그런 부분들 자꾸 숙지를 해서 공부를 하면 스피드는 진짜 대박이기 때문에 도루를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많이 뛰고 많이 도루하고 많이 실패도 하고 이런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견수 수비는 메이저리그 대비해서 타구 속도가 KBO가 정말 느리기 때문에 이 선수 좀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중견수들 대단히 소극적인 수비 그리고 뭐 펜스 플레이 같은 것도 세련되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사실 KT로 건너간 장진혁 선수를 아쉬워하시지만 장진혁 선수도 중견수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플로리얼 선수의 중견수 수비는 기대하셔도 좋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수비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리플 A에서 2023 시즌에 이 선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랬으니까 막 메이저리그에는 못 갔지만 메이저리그를 도전하기 위해서 2024 시즌도 뛰었고 일본 리그도 이야기도 나왔던 게 2023 시즌에 상당히 기록이 좋았어요. 100경기 이상을 뛰면서 28개의 홈런, 25개의 도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율이 2할 8푼 4리에 OPS가 0.945였으니까 이때는 정말로 2024 시즌에 메이저리그 도전 하나보다 했는데
24시즌에 좀 꼬라박았어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많이 뛰었습니다. 64경기를 뛰었는데 실패를 했죠. 메이저리그 정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통상적으로 삼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30%가 꾸준히 넘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출루율도 좋은 선수예요. 타율 대비 출루율이 꾸준히 1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트리플 A에서 2할 초반 타율이었는데 출루율은 3할 2푼 뭐 이렇게 했던 걸 보면 삼진도 많이 당하는데 본래 출루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 공이나 막 치는 선수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닉 윌리엄스를 빗대는 분들 계신데 그거 완전 달라요. 닉 윌리엄스는 삼진이 많았던 대신에 볼넷이 거의 없었어요. 볼을 안 보는 선수였는데 이 플로리얼은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출루 퍼스트 마인드는 있어요. 근데 컨택이 좀 좋지 않았다. 근데 이 컨택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게, 페스트볼 빠른 볼에도 컨택이 안 좋았지만 변화구 컨택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트리플 A, 특히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트리플 A에도 그렇고 94마에 152km 이상의 강속구 투수들이 많으면 당연히 타자 입장에서는 변화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KBO는 그렇지가 않죠. 150km 이상의 투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을 보고 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구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롯데자이언츠의 레이에스도 트리플 A에서 삼진율이 20%가 넘어갔던 선수거든요. 근데 KBO에 오면서 10% 초반 중반 뭐 이렇게 떨어졌던 걸 생각을 하면, 글쎄요, 저는 플로리올도 지켜봐야 된다. 물론 무조건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데 삼진 많이 당하긴 할 거예요. 20%는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 초반으로 삼진율을 끊어줄 수만 있다면 이 선수는 좋은 성적을 거둬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페라자보다는 훨씬 더 어떤 안정적인 타격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제 보시면 오그레디와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오그레디는 배트 스피드가 정말 느린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아니에요. 이 선수는 이제 28살이고 배 스피드는 빠릅니다. 문제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그리고 트리플 A에서 변화구에 대처하지, 각도 큰 빠른 변화구에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그레디는 그게 아니라 146km의 패스트볼에도 배시 느렸던 선수예요. 이 선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선수는 아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잘할 것이다도 아니고 무조건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적응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석에서는 저는 타석에서 완전히 망하면 페라자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페라자급이 돼도 중견수 수비가 가능하고 주루에서의 쓰임새가 있으면은, 사실 페라자는 지난 시즌에 막 지명타자로 나왔잖아요. 수비에서 쓸 수가 없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루에서도 그닥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반쪽도 안 되는 선수였죠. 반의 반쪽 선수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선수는 타격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수비에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플로리얼 선수는 페라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고점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봅니다. 운동 능력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탑급 유망주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좀 고삐 풀리면 날아다닐 수 있는, 막 진짜 막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선수. 데이비스 혹은 펠릭스 피에 같은 느낌이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비 막 중견수 쪽에서 막 종횡무진 다닐 수도 있고, 신나면 잘할 스타일이에요. 딱 보시면 그 어떤 중남미 스타일 선수의 그런 것을 보면 되고, 페라자 선수보다는 실링이 훨씬 높은 유망주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터크먼 같은 안정감이 있는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터크먼 같이 진짜 솔리드한 단단한 모습을 공수 모드에서 보여주는데 그걸 기대하긴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피에, 데이비스 이렇게 좀 보는, 진짜 터지면 데이비스 같은 선수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선수는 아마도 아직도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KBO에서 진짜 잘해서 메이저리그 가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까봐야 아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도. 그래서 고점은 페라자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점도 저는 페라자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비가 좋은 선수, 수비 쪽에서는 KBO 기준으로는 수비가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로리얼은 뭐 좋은 영입을 했고, 이제 외국인 투수 영입 남았는데 플로리얼의 타순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경문 감독의 특성상 1번 타자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이글스의 내년 시즌 예상 타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로리얼 선수 잘해주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